매년 1,8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푼 꿈을 안고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을 벗어나 서울 도심에 발을 내디디고 뉴욕이나 런던에서 매일 쓰던 익숙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는 순간 아주 기괴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주던 글로벌 표준 내비게이션,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먹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처 식당으로 가는 도보 경로도 렌터카를 위한 자동차 길찾기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그저 흐릿하고 멈춰 있는 평면 그림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공간 데이터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한국, 이른바 지도 갈라파고스의 서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7일 이 고립된 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단호하게 거부해왔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전격 허가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철통같이 지켜오던 금고의 문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열린 것일까요? 구글은 왜 그토록 대한민국의 골목길 데이터에 집착했으며 이 결정은 우리의 일상과 국내 IT 생태계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까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공포나 기업 간의 편 가르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의 공식 발표와 글로벌 무역 패권의 차가운 팩트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정을 거두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뜯어보겠습니다. 한국은 K-팝과 훌륭한 치안을 자랑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이지만 그들에게 한국 여행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다름 아닌 길찾기입니다. 만약 미국인 관광객이 강남의 유명한 카페를 찾아가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구글 지도에 상호명만 입력하면 파란색 점선이 완벽하게 도보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낯선 한국어로 된 전용 앱을 억지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번역의 한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와 씨름하다 보면 여행의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정부가 구글의 글로벌 서버로 상세한 지도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길찾기 알고리즘은 해외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계산되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데 한국의 골목길 데이터 자체가 해외 서버에 없으니 경로를 계산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 폐쇄적인 지도 정책은 관광 대국을 꿈꾸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그토록 반출을 간절히 원했던 1대 5천 축척의 고정밀 지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현실 세계 50m를 지도 화면에 1cm로 정밀하게 압축해 놓은 아주 치밀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단순한 도로의 생김새를 넘어 좁은 골목길의 굴곡, 횡단보도의 위치, 심지어 건물의 정확한 윤곽선과 좌표까지 모두 담겨 있는 공간 정보의 결정체입니다. 구글이 이 데이터를 탐내는 이유는 단순히 관광객에게 도보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정밀 공간 데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원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고 증강현실 안경이 눈앞에 식당 정보를 띄워주며 인공지능이 도시의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완벽하게 정밀한 지도의 뼈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구글은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를 비롯해 글로벌 모빌리티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복잡한 도심 환경을 갖추어 훌륭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정밀 데이터가 통째로 비어 있다는 것은 구글의 글로벌 생태계 확장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맹점이자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려 19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린 진짜 이유는 바로 미래 인공지능 공간 패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구글이 그토록 원했다면 한국 정부는 왜 2007년과 2016년 등 수차례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호하게 불허했을까요?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극히 특수하고도 현실적인 국가 안보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여전히 휴전 상태로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1대 5천 수준의 고정밀 지도가 아무런 여과 없이 해외 서버로 반출될 경우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 청와대와 같은 국가 핵심 보안 시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정밀한 좌표가 적대 세력이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구글에게 아주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도를 가져가고 싶다면 구글 위성 지도에서 한국의 군사 시설을 흐리게 가림 처리해주고 데이터를 해외로 빼가지 말고 한국 영토 내에 구글 데이터 센터 서버를 지어서 국내 법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서비스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오직 한국만을 위해 보안 시설을 지우거나 한국에 별도의 서버를 두는 것은 자신들의 글로벌 정책에 위배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더욱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고정 사업장으로 두게 될 경우 한국 정부에 막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까다로운 국내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세금과 법률의 계산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정밀 지도는 굳게 닫힌 금고 속에서 오랜 시간 잠들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던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왜 하필 2026년 2월에 갑자기 풀리게 된 것일까요? 이 결정의 이면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타협을 넘어선 매우 차갑고 묵직한 국제 지정학과 무역 패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게 지도를 내어주지 않는 이 제도를 명백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다양한 통상 압박의 테이블 위에서 이 지도 반출 문제는 한국을 압박하는 매우 날카로운 외교적 카드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의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입장에서 무역 보복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마냥 지도를 쥐고 버티기에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호락호락하게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번 결정은 무조건적인 개방이 아니라 안보와 통상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조건부 허가의 묘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해외로 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글과 제휴를 맺은 한국 기업이 국내에 위치한 서버에서 먼저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국내 서버에서 군사시설을 완벽하게 가리고 민감한 3차원 등고선이나 정확한 좌표 표시를 제거한 뒤 오직 내비게이션 길 찾기에 필요한 아주 제한적이고 안전한 데이터만을 정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반출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또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키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기술적 우회로를 영리하게 설계하여 글로벌 자본과의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 결정이 대한민국 경제와 일상에 가져다 줄 명백한 긍정적 혜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1,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던 극심한 고통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들은 익숙한 구글 지도로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을 갈아타고 숨겨진 골목 맛집을 찾아 도보로 이동하며 자유롭게 렌터카를 몰아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치 기반의 리뷰가 쌓이면서 동네 소상공인들의 상권은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막대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관광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의 수많은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앱을 만들 때 한국은 네이버 지도를 쓰고 해외는 구글 지도를 써야 하는 시스템의 파편화 때문에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정밀 데이터가 완벽하게 통합된 구글 지도 API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혁신적인 배달, 차량 공유, 자율주행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쇄국 정책이 끝나고 진정한 개방형 혁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번 결정에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곳은 다름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의 토종 IT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을 건 거대한 쓰나미 경보를 발령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이 한국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하며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뛰어난 서비스 품질도 있었지만 구글이라는 압도적인 거인의 손발을 묶어둔 정부의 반출 금지 규제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생태계의 포식자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접근성, 유튜브 맛집 영상에서 구글 지도의 길찾기로 바로 이어지는 압도적인 연동성,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이 남긴 방대한 글로벌 리뷰 데이터까지. 이 거대한 공룡이 한국의 고정밀 데이터를 장착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면 과연 국내 사용자들이 토종 플랫폼에 계속 머물러 줄까요? 만약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로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지도 앱의 점유율을 잇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는 지역 기반의 맛집 검색, 대리운전, 택시 호출,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생태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뿌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공간 데이터의 주권과 여기서 파생되는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게 고스란히 헌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우려가 업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길고 복잡했던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의 퍼즐을 조용히 갈무리하려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제적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이번 결정은 안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개방도 아니며 그렇다고 토종 기업을 지켜주는 따뜻한 온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통상 압박 속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을 지켜내기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불가피하게 선택한 합리적인 궤도 수정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온실의 유리는 깨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더 이상 규제라는 방패 뒤에 숨어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국인에게 특화된 더 정교하고 편리한 서비스 품질만으로 거인 구글과 피 튀기는 진검승부를 펼쳐 스스로 생존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경쟁의 고통은 뼈아프겠지만 그 치열한 혁신의 과정은 결국 우리 IT 생태계의 체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백신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역시 반출을 허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이 약속한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 조건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24시간 매일 눈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지도의 빗장을 열어준 이 역사적인 순간이 외국 기업에게 데이터를 빼앗기는 상실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올라타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도약의 시간이 될지는 이제 온전히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팩트가 가리키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서 감정적 두려움을 거두고 가장 혁신적인 생존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